무범차 사고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가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하게 됐을 때 유의사항 참고를 알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입었을 때는 통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사항,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채권양도가 뭔지 잘 아시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이 형사합의 금액을 피해보상, 종합보험에 보상받는 데 있어서 공제당하지 않게 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죠? 채권양이 통지를 하게 되면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별도로 공제되지 않고 별개로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근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에 사고를 입었다.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럼 결국 이제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내나 내 가족이 가입된 무범차 상해보험에 들어있을 때 그 무범차 상해보험으로 해서 먼저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형사합의를 할 때 피해자 입장, 가해자 입장에 있어서 서로 간에 합의는 필요한데 이 합의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해자하고 합의를 하게 됐을 때 그 금액이 공제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또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종합보험에 안 들어있는 책임보험 들어있다. 그리고 내가 가입된 종합보험에 보험자 상해보험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럼 보험자 상해 가입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하고 나서는 책임보험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한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그만큼에 대한 보상은 이제 다시 이제 구상 청구를 해서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고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될 건데 형사합의를 했냐 안 했냐를 일단 물어볼 수 있겠죠. 피해자가 이제 합의 요청했을 때 치료가 끝나고 이제 보험회사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느냐,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한테 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만 피해자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게 된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하고 만일에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처벌을 원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형사합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피해자가 가입된 무범차 상해보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추후에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형사합의가 아직까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민사적인 손해배상 합의금을 주는 대신에 합의서에다가 추후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돈만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단서를 명기하게 됩니다. 그게 안전장치죠. 어차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추후에 형사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돈만큼 다 공제되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를 할 때 그 돈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안 하게 되면은 모르지만은 합의될 경우에는 그 돈만큼에 대한 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것을 예상하고 합의금을 일단 지급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해자부터 형사합의를 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종합보험은 채권양도란 내용으로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별도로 구분해서 내가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책임보험 가입된 무범차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런 채권양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양도에 대한 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채권양도에 대한 효력은 책임보험 가입됐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형사합의를 해봐야 그 돈만 공제될 것이 뻔한데 합의를 왜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합의는 어떤 유리한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통상적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형사합의를 할 때 굳이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한다면은 형사합의를 해주긴 해준 대신에 금액 기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금액을 일부만 기재하게. 예를 들어 3천만 원 형사합의를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어차피 형사합의를 원하는 거고 피해자 측에서 그 돈이 추후에 보험회사부터 어차피 공제될 것을 감안한다면은 형사합의를 해준 대신에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형사합의를 원한다면은 합의는 해준 대신에 내한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합의하겠다 라고 가해자 요청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기재 안 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금액을
적게 기재를 해서 합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액 기재된 금액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 측에서 피의자한테 그 부분 공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받은 금액의 만큼에 대한 부분이 다 아니고 기재된 금액에 대한 만큼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수 있겠죠. 또는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상에 손해배상의 일부가 아닌 위로금조로 합의를 하는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내용 안에 손해배상의 일부가 아닌 위로금조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항목 안에 위자료도 있고 기타 손해배상, 장애보상, 일시수익, 기타 여러가지 피해보상 항목이 있겠죠. 그 중에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굳이 합의를 해서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할 때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공제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장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차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는 끝나서 모든 형사건이 종결된 뒤에, 그러니까 형사합의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다시 별도로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량대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합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않고 형사합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보험자 사고에 있어서 형사합의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